자, 31번은 육류위험물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거를 찾는 거죠. 자, 육류하고 인류는 산화성이죠. 그리고 인류하고 육류는 불연성 물질이에요. 육류위험물은 여러분이 과과질이죠.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이죠. 그 다음에 할로겐간 화합물까지 해서 지정수량 전부 300kg, 1등급이죠. 자, 과염소산은 무치, 냄새 없는 고, 그 다음에 청색의 기름상의 액체이다. 청색이 아니고 무색이죠. 과산화수소는 물, 알코올에는 용해하나 에테르에는 녹지 않는다. 에테르에도 녹아요. 그래서 2번도 틀린 거죠. 자, 질산은 크산토프로테인 반응, 요거하고 관계가 있다. 자, 이 질산은 여기에다가 단백질에다가 요 질산, 요 놈을 가하면 노란색이 되고, 단백질에다가 알칼리를 가하면 오렌지색이 되죠. 그래서 요 단백질을 검출하는 요 반응이 크산토프로테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4번에 5브라브롬의 화학식은, 할로겐간 화합물이요. 3브라브롬, 5브라브롬, 5브라요드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3브라브롬은 불소가 3개, 여기에 브롬이 있는 거. 5브라브롬은 불소가 5개, 여기에 브롬. 5브라요드는 불소가 5개, 여기에 요드. 그래서 5브라브롬 화학식은 BrF3죠. 4번도 틀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과산화수소는 오염물이 되려면 36 중량% 이상만,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만 오염물에 해당된다는 거. 32번 가죠. 32번은 우리 화재안전기술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국소 방출 방식의 CO2 소화 설비에서 요 저압식 저장 용기에 설치되는 요 압력 경보 장치 작동 압력을 물어본 거죠. 자, CO2를 갖다가 10톤 이상 저장을 하려면 우리 고압식으로 하는 것은 본배에다 저장하는 거, 우리가 고압식이라고 하죠. 그러나 10톤 이상 저장하려면 큰 탱크에다 저장하는 게 좋아요. 이걸 우리가 저압식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자동 냉동장치, 즉 마이너스 18도씨 유지하고 압력은 2.1메가파스칼을 유지하는 거죠. 이 자동 냉동장치 가지고. 그래서 여기 압력이 너무 올라가면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3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거나 1.9 메가파스칼 이하가 되면 경보가 울리는 거죠. 그래서 경보는 2.3 이상 1.9 이하니까 요 1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CO2 소화 설비에서 저압식 저장용기 설치 기준, 액면계하고 압력계 설치, 그다음에 2.3 이상 1.9 이하에서는 경보장치 작동, 온도는 마이너스 18도씨에서 2.1 메가파스칼을 유지하는 거죠. 33번 가죠. 자, 33번은 분자식이 CH2OH, CH2OH. 자, CH2OH, CH2OH. 참고로요, CH2OH가 있고 CHOH, CH2OH로 된 게 있죠. 자, 보시면 요거는 탄소가 2개, 수소가 4개, OH가 2개죠. 자, 여러분 C가 3개, H가 5개, OH가 3개가 되는 거죠.
요 놈의 그 물질은 에틸렌 글리콜. 요 놈은 글리세린이죠. 요 둘 다 사리하고 삼석유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겠네요. 자, 34번 나가죠. 자, 여기 보시면 니트로셀룰로스. 자, 니트로셀룰로스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적합한 소화약제. 자, 니트로셀룰로스는 오류연물이죠. 그래서 이 오류연물은 자기 반응성이기 때문에 질식 소화는 절대 안 되죠. 자체적으로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식 소화는 소화 효과가 없고, 다량의 요 물로 냉각 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 물 소화약제가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자, 요 니트로셀룰로스는 셀룰로스를 갖다가 니트로화한 것이 바로 니트로셀룰로스죠. 요 셀룰로스에다가 진한 질산하고 진한 황산을 가해서 니트로화 시킨 거죠. 그다음에 요 질산 섬유소라고도 하며 면약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요 질소 함유율, 질화도가 높을수록 포괄성이 크다는 거. 저장할 경우에는 물이나 아니면 알코올 30%를 갖다가 수분 적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35번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종류가 아닌 거. 여기 좀 할로겐 화합물 및 여기 좀 그다음에 불활성 기체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의 종류가 아닌 거. 요걸 바로 찾아내라는 거죠. 자, FC3110 요건 뭐예요? 요건 할로겐 화합물이죠. HCFC 브랜드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할로겐 화합물이죠. 그 다음에 IG541 요거는 불활성 기체죠. 자, CTC124 이런 건 없죠. 그래서 4번이 바로 여기서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CTC 요 C는 카본이에요. T는 테트라죠. 그 다음에 C는 클로라이드. 요거는 카본이 탄소죠. 테트라는 요건 4개라는 얘기예요. 클로라이드는 CL이죠. CL이 4개 있는 거. 이게 할론 104. 할론 소화 약제인데 이거 포수겐이 발생이 되죠. 방사하면. 그래서 이거는 현재 사용 금지된 소화약제예요.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고요. 또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꼭 알아둬야 될 거, 요 불활성 기체죠. 즉 이노젠 기체죠. IG. 그래서 이노젠 01이 있고 IG 100, 그 다음에 IG 55가 있고, 그 다음에 IG 54, 이게 2죠? 541. 요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숫자는 질소의 함량. 여기 두 번째 숫자, 이건 아르곤. 요 세 번째 숫자는 CO2의 함량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질소, 두 번째 숫자는 아르곤, 세 번째 숫자는 탄산가스에서 지랄탄이라고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Ig는 여기 1이니까 아르곤이 100%라는 거죠. 아르곤이 100%. 100은 여긴 질소가 100%라는 거예요. 그래서 IG55는 질소가 50, 아르곤이 50%. 541은 질소가 52%. 그 다음에 요 아르곤 이놈이 40%죠. 40. 그 다음에 요 CO2가 8%. 요 함량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꼭 해 놓으시고요. 36번 가죠. 자, 요 35번에서 여러분이 또 특이한 거 여기 CF3 여기 I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13 11이 아니고 13 요 1이 아니고 I라는 거예요. I 요드예요. 그 다음에 1이라는 거죠. 13I1 요거 여러분이 1로 읽으시면 안 돼요. 13I1이에요. 36번 지정 수량의 단위가 나머지 셋하고 다른 거. 자, 황리뇨고 우연물 3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정 수량은 20kg예요. 자, 과염소사주고 1류 오염물이죠. 과염소 6류 오염물이죠. 지정 수량은 300kg. 그다음에 나트륨 3류 오염물의 금수성이죠. 지정 수량이 10kg예요. 자, 이항화탄소 이건 4류죠. 자, 4류는 지정 수량이 단위가 다 리터죠. 그래서 이항화탄소 특수히 나면 50리터죠. 그래서 단위가 틀린 것은 요 이항화탄소 4류만 단위가 리터고 나머지는 다 킬로그램이죠. 37번 가죠. 자, 질산 암모늄의 요 산소 평형값을 갖다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소 평형을 옥션 밸런스 해가지고 우리가 OB로 표기하는데 요거는 완전 열분해 후에 요 산소의 요 분자량이죠. 요놈을 반응할 때 열분해하는 물질 1몰에 요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럼 여기 질산 암모늄이 NH4NO3죠. 자, 질산 암모늄이 완전 열분해가 되면 질소하고 산소하고 물이 발생이 돼요. 질산물, 질소하고 산소하고 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요게 1몰이 분해하면 여기 질소가 지금 2개 맞죠, 서로. 질소 2개. 수소는 수소 4개죠. 그럼 여기 2가 들어가야 되죠. 수소가 4개. 자, 반응 전 3개니까 여기 2개 있으니까 여기 2분의 1이 되면 되죠. 그래서 질산 암모늄이 완전 열분해가 되면 질소 1몰, 산소 0.5몰, 2분의 1몰, 물이 2몰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옥션 밸런스 산소 평형은 열분해가 후에 생성된 산소의 분자량은 0.5몰이죠. 곱하기 산소가 2개니까 O2, 16이 2개니까 32죠. 자, 이거를 요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예요. NH4NO3의 요 분자량. 요놈은 80이죠. 자, N이 14가 되는 거고, 수소 1이 4개죠. 질소가 여기 2개네요. NH4NO3니까. 질소가 2개, 14가 2개죠. 그 다음에 수소
요 1이 4개 있는 거고 산소 16이 3개가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8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80으로 나눠준 거예요. 자, 요거 계산하면 0.2가 되는 거죠. 요놈이 바로 산소 평형 지수죠. 그래서 요 산소 그 평형값이 0에 가까울수록 폭발력이 강한 거예요. 즉 산소 평형값이 작을수록 폭발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게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산소 평형값이 0일 때 폭발 위력이 가장 크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다음에 38번 가죠. 자, 38번은 가로넣기죠. 자, 점포,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 전시장이죠. 요게 건축물의 요 2층 이상 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2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까지 통로나 계단 및 출입구에 뭐를 설치해야 되냐? 유도등이죠.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말은 2층에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다음에 39번. 자, 오염물 운송에 대한 그 설명인데, 요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오염물의 운송은 당해 오염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자 또는 오염물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강습교육이 아니고 안전교육을 갖다가 이수해야 되죠. 요 1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2번에 알킬 리튬하고 알킬 알루미늄 운송할 경우에는 운송 책임자가 항상 같이 운전자하고 같이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오염물 운송자는 해당 국가기술 자격증이나 안전관리, 교육, 이수를 갖다가 한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죠. 휘발유를 운송하는 오염물 운송자는 오염물 안전관리 카드를 휴대해야 된다. 자, 휘발유는 1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특수 인화물하고 이 1석유류는 운반할 경우에는 오염물 안전 카드를 갖다가 반드시 휴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40번 가죠. 자, 40번 가기 전에요. 여기 보시면 운송 시 준수해야 되는 기준이 나오죠. 그래서 오염물 운송자는 장거리라는 것은 고속도로일 경우에는 340km 이상, 그다음에 그 밖의 도로, 요건 200km 이상 운송할 때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해야 되는데 예외 기준이 있죠. 운송 책임자를 갖다 동승할 경우, 아니면 2류오염물이나 아니면 3류오염물 중에서 칼슘하고 알루미늄 탄화물 운송할 경우, 4류오염물 중에서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경우, 운송 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할 경우에는 두 사람의 그 운전자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외 규정. 그다음에 오염물 안전카드 휴대해야 될 경우에는 요 4류의 특수인화물하고 1석유류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고요. 40번에 화학적 소화 방법에 해당하는 걸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소화는 크게 요 물리적 소화하고 화학적 소화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물리적 소화는 그 물성이 변하지 않는 거죠. 냉각이나 아니면 질식, 그다음에 희석, 유화 효과 이런 거 우리가 물리적 소화라고 하고, 화학적 소화는 이건 우리가 부촉매 소화 또는 이걸 억제 소화라고 하죠. 산화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에 억제 소화. 또
화학적 소화는 대부분 이 할로겐 화합물이죠. 그래서 이 화학적 소화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건 부촉매 소화하고 같은 얘기예요. 요 냉각 소화나 제거, 그다음에 요 질식, 이건 다 물리적 소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소화 원리, 냉각, 그다음에 질식, 그다음에 억제 소화, 부촉매 소화, 화학적 소화죠. 그다음에 여기 제거 소화, 그다음에 요 피복 소화, 희석 소화. 여러분 읽어보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